자, 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저번 시간 명언에 대한 저의 분석 재밌게 편안하게 잘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동건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요분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프라브람이 좀 가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외도하는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름 씨랑 뭐 동건 씨랑 결혼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감정선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동영상이 끝이 날 거고 한결 더 편안해진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향해 달려보시죠. 이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름 씨랑 다른 사람들이랑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몰래 슬쩍 나가고 뭐보다 이렇게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본다는 것,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기가 애매하지만 동건 씨 입장에서는 본처, 또 명은 씨 입장에서는 현재 뭐 도영 씨, 명은 씨는 사실상 거절을 하긴 했으나 현재 잘 되고 있는 도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뒤를 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죠.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까고 있죠. 그 이후에 명은 씨는 확실히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동건 씨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자, 이런 모습 많이 봤죠. 나는 솔로를 같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27기 영수와 이제 정숙님이 대화를 했을 때 그 감정선과 유사하죠. 두 사람이 처음에는 뭐 안 될 것 같다, 뭐 관심을 왜 주지 않았냐, 너무 늦었냐, 왜 늦었냐, 아니다. 자, 후반부에 갑자기 드리프트 해가지고 꺾어버리는 거는 나는 솔로 27기 영수님하고 정순이가 유사해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처럼 뭔가 서로 죄책감을 느끼고 기존의 짝이 있고 그 짝에 대해서 모든 오해들을 다 일소한 상태에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름 씨는. 그래서 지금 이 패널 MC들도 그렇고 아름 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아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명은 씨를 만났으면, 즉 새벽에 아름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얘기를 했으면 정말 깔끔할 텐데, 이거는 동건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뒀다는 걸요. 그 감정을 저는 짜릿함, 배덕감이라고 할까나 배신감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역으로 명은 씨를 만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은 씨와 잘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름 씨를 이제 포기한 거 아니냐? 전 다르게 봐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을 느끼기 위하여 이 사람을 만났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은 이 명은 씨도 똑같아요. 도영 씨나 그 이외에 1순위인가 2순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바람피는 듯한 이 외도라고 의심될 만한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즉 순서가 반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패널 MC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벽에 대화를 했었으면, 훨씬 더 대화를 하기 전에 아름 씨와 먼저 관계를 정리를 했었으면 더 깔끔한 거 아니냐? 반대인 거죠. 정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대화를 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요. 이 친구도 만만치 않고 요 동걸 이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자, 이전의 관계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전처와나 아니면 전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이 사람들은 서로 점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급끼리 만난 게 아닐까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같은 감정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거죠. 뭐 배신감일 수도 있고 바람 핀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수 더 위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죠. 동건 씨가 먼저 이게 뭐 마음에 있다, 한 시간 한번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명은 씨는 절대 여기서 같은 남자들에게 만족을 못할 거라고 제가 보는 지점이긴 해요. 이 남자가 나쁘진 않아. 근데 본인의 그 욕심에 제가 봤을 때는 도영 씨는 한 10 요 정도 바닥 찰랑일 말랑하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찼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거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박보검 씨 정도 급, 그 정도 급이 아니면은 만족을 못할 사람이에요. 폭삭 수다처럼 정말 이상적인 남자를 본인이 만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점핑을 하지 않을까.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거듭해서 명은 씨가 지금은 동건 씨랑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는 지점이 뭐냐? 동건 씨가 이 단추를 다시 깨매볼까 해서 너를 불렀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선 이제 소매를 닫고 잠그고요. 방어적인 자세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봐요. 인상 쓰면서 뭐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본다는 것 자체가 카메라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감정적인 경우 뭔가를 나누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오고 있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여전히 힘들다고 보는 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시작부터 꼬이기도 했고 완전히 꼬여버렸고 이 사람도 같이 꽈버렸고 그거를 무의식적인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 사람도 같이 도영 씨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냅둔 상태에서 동건 씨를 만났기 때문에 똑같이 꽈버린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 우리 27기 정숙 그리고 영철과의 관계랑 좀 달라요. 나는 솔로 27기 영숙이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철을 골라놓고 영수를 만났다면 이제 앞에 지금 명은 씨랑 지금 같은 구조인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명백하게 자기의 뜻을 밝혔어요. 나 너 안 고르고 영수 골랐다. 너 뭔지 알지? 라고 해서 우선 앞에 있는 관계를 정리하긴 했어요. 정리하고 난 후에 영수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이 적어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 친구도 만만치 않게 기질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까지가 약간 이제 복잡해서 문제
문제지.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미 명은 씨도 상당히 앞에 있는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고 이 사람도 애매모호하게 둔 상태에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점에서 아름 씨랑 정리한 거 아니냐? 아니죠. 새벽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사람이 한따까리 하죠. 또 아름 씨가 이제 선물을 돌려주고 한따까리 해서 이제 돌려주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인간이 정리를 제대로 안 해요. 보니까 여전히 명은 씨는 계속해서 호의적으로 계속 이제 뱅뱅 꼬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고 하는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입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순자랑 유사하게 호의적 반응이긴 하지만 밑에 있는 자세는 닫혀 있고 힘듭니다. 명은 씨에게 충분히 깊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야망이 커요. 나는 솔로 22 영숙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꿈이 커요. 물론 이런 식으로 명은 씨가 약간은 좀 여지를 주긴 했어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어젯밤까지는 제가 봤을 땐 깔끔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오늘 밤이에요. 도영 씨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나도 뭐 간접적으로 힌트를 준다거나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들어갔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기에 이렇게 동건 씨가 그 도영 씨가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당시 나는 솔로 27기 영철에 있는 감정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거죠. 근데 이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더럽트하긴 해요. 지저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MC들의 말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굴면은 결국 두 사람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애매모호한 걸 이렇게 즐기고 이게 자꾸 다리가 막 2개고 3개고 4개고 5개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본래의 그 관계에도 막대한 이제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양다리라든가 3다리라든가 5다리라든가 혹은 양다리가 아니더라도 이 기존에 있는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명은 씨도 나는 지금 당장 동건 씨에 대한 욕망으로 지금 펄펄 끓어오고 있고, 동건 씨도 마찬가지로 명은 씨에 대한 감정이 펄펄 끓어오기 때문에 서로 지금 자기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날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두 감정이 이제 팍 사그라들 겁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또 다시 이제는 뭐 돌돌싱이 뭐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지금 두 사람이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각자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느낌은 특히 명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 씨도 조금씩 차차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죠. 이 명은 씨는 이미 도영 씨에 대해서 비웃음을 한번 때립니다. 큰 사람 정도 수준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 자,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조 네버러 선생님의 작품 행동의 심리학,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조 네버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많은 이혼한 케이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웃었거나 그런 경우 중에서 잘 되는 걸 내가 거의 보지 못했다. 이것은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저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경멸의 반응인데, 자, 이런 경멸의 반응을 내놓으면 그 상대방을 발아래로 깔보고 있는 반응이고, 그래서 저도 그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리뷰할 때 이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웃냐 안 비웃냐를 늘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같은 이유예요. 이미 비웃음을 때려버렸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렵다가 아니라 지가 뭔데, 딱 그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도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고, 지금도 현재까지 그 구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 화의 제목인 왜 바람피나 이런 느낌으로 정신분석 매니아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이유를 제가 밝힐게요. 자, 보세요. 자, 동건 씨는 그렇다 쳐. 그러면 명은 씨와 아름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이때까지 이 아름 씨가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화에 이제 동영상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이거 전까지는 이 인간이 문제다라고 하려 하다가 잘 보니까 이거 두 사람이 다 문제네.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름 씨가 이제 나오게 돼요. 뭔 상황인가 하면서 이제 살펴보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옆에 내는요, 이때까지 자기랑 도건 씨랑 대화한 거를요 계속해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아까 앞에 나와갖고 대화하고 모시기 하고 이 모든 것들을요 이 옆에 내는 쭉 숨기고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묻기 전에 이미 아름 씨가 눈치를 깐 거예요. 동건 씨가 명은 씨한테 가버렸구나 라고 했고, 아니면 뭐 중간에 맥주 까면서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이면 모르겠는데, 아름 씨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명은 씨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에요. 본처예요. 바람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친해. 근데 몰래 바람 피고 있는 느낌이에요. 언니는 동건 씨랑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둘은 딴짓하고 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이 확 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나는 솔로 27기처럼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정숙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으면은 적어도 이런 논란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영철이 이제 자폭을 하면서 그게 더 논란이 컸고, 그 이후에 정숙의 대처도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욕을 먹었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진짜 언니 겉으로는 서로 친한 지낸 척하면서 몰래 바람피는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느낌을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물론 두 사람이 바람핀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연인 관계도 아니고 결혼 관계도 아니니까. 근데 심리적 구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거든요. 꼭 여기 혹시 별표 다시고 싶은 분 있으면 여기 한 별표 5개 정도 다시면 됩니다.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다음 중 김명은 씨가 아름 언니를 정했을 때 아름 씨는 명은 씨와 동건 씨가 공식적으로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 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똑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하면 이제 몰랐다. 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름 씨가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명은 씨가 알았으면 이거를 굳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풍의 핵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나는 솔로 28기 이어서 여기서도 지금 막 폭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지금 떨떠름하죠. 이 뭐야, 뭔 일이고 참 이런 상황이고. 그때 나서 명은 씨가 이제 폭탄을 또 던져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라고. 아름 씨가 듣고 있는 앞에서, 이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나는 아름 씨의 남편인 뭐 동건 씨랑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 근데 임신을 해버렸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거대한 폭탄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방금 이혼하고 온 길이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동건이가 실제로는 나랑 이혼하기 1년 전쯤부터 명은 씨랑 만나고 있었네? 그거를 알고 있는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명은 씨나 동건 씨가 뭐 형사처벌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뭐 간통죄가 없기도 하고, 이런 개인적인 관계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름 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단순히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하루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동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명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동건과 잘 되고 있던 아름 앞에서 메롱메롱 하면서 지금 매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남자 내가 뺏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메롱메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 씨 표정이 장난이 아니. 이거는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자, 그렇게 해서 왜 이번 화의 제목이 이 바람피냐, 완전 지금 구조랑 유사하다. 비록 세 사람이 뭐 결혼 관계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심리적 구조는 바람피고 있는 그 사람과 또 본처의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그 부분을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동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동영상에서 그렇고 이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리스키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 이 사람도 리스키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아름 씨는 상당히 좀 좋게 봐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안 하고 하면 후회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기도 하고, 부담 갖지 마라. 네, 순간 눈썹을 드는 거 봐서는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기도 하고, 뒤끝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서로 이별하는 사이니까 그거는 봐줄만 한데, 또 사실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여러모로 아름 씨가 관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름 씨는 이 두 사람의 관계의 포지션에서 어리숙하게 당하고 있는 본처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도 같이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이 세 사람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관계를 제가 나는 솔로 역대 기수 중에 하나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 나는 솔로 21기 정숙, 영숙, 그리고 상철. 요 세 사람의 3자 관계와 유사해요. 자, 처음에 이제 정숙님하고 영숙님이 이제 상철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정숙님은 영숙님을 보면서 야, 우리 뭐 같은 팀이다 하면서 서로 친근감을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영숙의 눈빛 자체가 계속해서 속된 말로 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영숙은 정숙을 통수를 쳐서 상철의 마음을 얻겠다고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 손가락 뚜시뚜시 한 다음에 이제 정숙을 매기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취향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숙과 상철이 그 이전에 대화를 하면서 취향에 대해서 서로 안 맞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영숙이 이런 식으로 뚜시뚜시 한 다음에 나는 취향이 없어서 오케이다, 난 상철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은 영숙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수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자 회담 때 통수를 쳐서, 그래서 이제 정숙은 아니야, 이건 누구랑 결혼에 따라 다른 것 같아라고 반항을 하지만 이미 영숙의 표정도 그렇고 이미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통수를 쳐서 상철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이 이상하다? 내가 외계인같이 돼버렸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소외됐네? 영숙이 원하는 대로 된 거죠. 통수를 쳐서 상철의 마음을 얻겠다.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상철과의 1대1 데이트에서도 통통 튀는 사람 만나면 피곤할 텐데요 라고 해서 이제 정숙의 뒷담화를 시전을 합니다. 이후에도 그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정숙을 이런 식으로 매겨요. 추위 잘 견딜 수 있어요? 상철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스크바 춥던데 라고 해서 매겨요. 근데 만나는 이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푸흡 하면서 웃어요. 네, 저랑 좀 화법이 비슷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런 영숙의 유머에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이렇게 푸흡 하면서 웃어요, 같이. 물론 상철은 영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빵 터지죠. 근데 진짜 웃긴 말하면 이 인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상철이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었을 때 영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어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지금 명은 씨랑 완전 같은 포징이지 않습니까? 네, 명은 씨도 도영 씨와 데이트를 할 때 있는 그 눈빛 완전히 지금 똑같죠. 네, 완전히 느낌이 똑같고 하고 있는 방법들, 말투도 저는 도영 씨를 굉장히 비웃는다고 보거든요. 이상적인 사람들 있잖아. 폭삭수가에 나오고 있는 그 박보검 씨, 난 그런 사람들 원하거든. 약간 유니콘이지 거의. 뭐 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괄호하고 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28기 때도 이런 식으로 매겨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명은 씨는 이제 도영 씨를 매기기도 했고 그 이후에 아름 씨도 같이 매겼죠. 어머 언니는 정했어? 언니 지금 동건 씨랑 잘 되고 있다가 착각하고 있잖아. 그게 아닌데? 오늘 새벽부터 나는 우리 애들은 잘 되고 있었는데 언니는 참 속된 말로 병신같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딱 그 느낌이잖아요. 지금 영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20 나는 솔로 21 영숙 씨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기고 있죠. 정숙 씨를 그렇게 해서 상철의 마음을 얻겠다고 덤벼들고 있지만 두 사람이 뭐 잘 되지도 않았죠. 지금도 말을 던지면서 카메라 보는 것도 그렇고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네, 명훈과 21기 영숙은 현재 하는 행동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디서 저와 데자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역시 인간의 행동은 유형은 정해져 있다. 아주 재밌네요. 자, 제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동영상은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